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수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국수본 특수단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죠.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는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주범입니다. 이 양반이 햄버거 집에서 현직 정보사령관과 군인들을 모아서 내란을 모의했던 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수첩에서 나온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NLL에서의 북의 유도라는 이야기 표현이 있었는데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거-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좋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모의에 가담했던, 최소한 양보해서 봐주더라도요, 그 사람의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도 내란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이게 실화입니까? 북한의 전쟁 유도, 국회 봉쇄, 사살, 상상을 초월한 단어들, 충격과 경악에 미쳤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비선계엄의 설계자,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의 실행자인 노상원 전 보안사 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온 내란 계획들, 만일 이대로 실행됐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뿐입니다. 노상원 씨 점집에서 발견된 계엄 수첩에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까지 한 정황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지전 유도 의혹과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이로써 내란 숙의 윤석열은 내란죄의 외환죄까지 추가되게 됐는데요. 이러고도 경고를 위한 계엄이었다는 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는 말이 그 터진 입으로 나올 수가 있었나 싶습니다. 전직 보안사령관 노상원 씨가 역술인으로 영업하던 안산 점집에서 발견된 60페이지 분량의 수첩에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수첩의 내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벌이려 했다는 계획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김 전 장관의 지시였고 오물풍선에 대응 사격을 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역시나 노상원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던 겁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전인 11월 30일 노상원 씨를 자신의 관저로 불렀고 계엄 당일인 12월 3일에도 계엄 관련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노 씨의 작전 수첩에 김 전 장관의 의혹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들어있어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석열에게 외환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북풍모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냥 미친 인간들인 거죠. 왜 보수꼴통 조갑재 씨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못한다는 말을 했는지가 이제서 이해가 됩니다. 거구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 적당하지 않고 미친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니, 거구라고 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습니까? 그것은 거구와는 차원이 다른 더 저질의 정신상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최고 통치자에게는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살려면은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윤석열이 뿌린 악의 씨를 말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못한 웰빙 토호당 국민의 힘을 심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내란의 전모가 계속해 드러나고 있지만 내란 숙의 윤석열은 경호 인력 뒤에 숨어 헌법재판소가 19차례 걸쳐 보낸 탄핵 심판 서류조차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23일 이런 윤석열에게 서류가 송달됐다고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측의 꼼수에도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여기에 6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꼽아 넣었던 정영식 재판관조차 같은 의견을 낸 건데요. 윤석열, 김건희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헌법재판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윤석열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송달 등 모두 19차례인데요. 하지만 내란 숙의 윤석열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8일째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명 무대뽀 전략, 배째라는 거죠. 역시 윤석열스럽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모두 모인 평의에서 강경책을 내놨는데요. 윤석열에게 탄핵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믿었던 정영식도 어찌하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방식은 발송 송달입니다. 지난 19일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답변 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전부 다시 보냈고 다음날 관저에 도착했으니 윤석열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20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윤석열의 탄핵 심판 절차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되는데요. 헌재가 준비명령을 통해 별도로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는 오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윤석열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내도 그대로 절차는 진행됩니다. 물론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겠죠.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 기일도 예정대로 27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누가 봐도 내란 수괴인자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폐악질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윤석열은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잘난 본인이 스스로 셀프 변호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구하려고 노력해도 변호사가 안 구해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패소할 재판을 맡겠습니까? 결과가 너무 뻔하지 않나요? 내란죄 최고 수의 형벌, 사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못 박은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두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인데요. 이에 대항해 내란 공조당은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더라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제적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입법처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바로 탄핵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이에 23일 노정면 의원이 밝힌 민주당의 거부권 무력화 묘수가 발휘될지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한 번에 5명의 국무위원을 탄핵시켜 국무회의의 가결 정족수인 3분의 1을 구성하지 못하게 해 국무회의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방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로 올라온 모든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되게 됩니다. 더 재고자시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또 선비놀이 하다가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될까 걱정인데요. 지금처럼 전투 모드로 이번에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밀어붙여 주십시오. 내란 숙의 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지 오늘로 9일째이지만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준동에 경제, 외교, 안보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여태 하지 않고 있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 공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숙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특검 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목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늘 내란 사태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 수첩에서 국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 유치까지 획책했다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내란 수사 특검을 계속 미뤄야 하겠습니까? 내란 수괴와 일당들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을 더 주는 게 맞습니까?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짓입니다. 며칠 지나면 을사년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행동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십시오. 내일 당장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기로 내모는 반국가 세력들의 망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